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도권 정비계 미니 시리즈 제3화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파트 1과 파트 2에서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앞으로 나아갈 이 수도권은 규제보다는 완화 또 폐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4차 수도권 정비계획은 2021년부터 2040년 즉 5차 국토종합개발과 같은 20년간이 이제 계획이고요. 세계적인 트렌드가 수도권을 강화시켜서, 그러니까 키운다는 얘기예요. 규제는 약하게 하면서. 그래서 메가시티 전략이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점점 더 그 파워가 커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가시티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메가시티의 이제 전략은요, 인구 1000만 명 이상 사는 그런 거대 도시가 이제 메가시티에 해당하는데요. 하나의 이제 경제시장, 즉 자족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형성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 체제와 또 지식정보 산업, 지금 이제 4차 산업의 시대잖아요. 이런 지식정보 산업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첨단 산업 인구의 집중,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몰려있는, 예를 들면 서평택 같은 경우 교통, 문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지금 이제 관광산업에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풍부한 소비시장이 형성된 수도권의 규제를 폐지한다. 그리고 수도권 중심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니까 수도권, 서울을 둘러싼 수도권들이 있잖아요. 이 수도권에 해당하는 이 구역들을 하나하나 메가시티로 키우고 싶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인터내셔널 트렌드, 세계적인 트렌드인데요. 메가시티는 계속 증가하며 선진국들이 이미 이렇게 하고 있죠. 선진국이라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남한이라면 국토의 13% 정도가 도시화가 되어 있을 때 그걸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벤치마킹을 한 거죠. 메가시티 구축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이것이 4차 수도권 계획의 쓰임,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일본의 메가시티 전략을 살펴볼 텐데요.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산업 발전은 공장과 인구가 도시로 이제 집중됐죠. 우리나라도 이제 서울에 되게 집중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역 불균형, 도시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런 솔루션 해결책을 하기 위해서 수도권의 규제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했지만 이것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규제는 오히려 수도권의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서울 그다음에 수도권의 규제를 하다 보니까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 효과에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의 이제 중심 문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수도권 규제 정책을 폐지하고 오히려 규제를 완화시키겠다. 그래서 메가시티 전략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본의 메가시티 전략은 1990년 이후 일본도 이제 저출산이 있었잖아요. 인구가 감소, 또 제조업의 해외 이전 등에 따른 경기 침체, 또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자 이를 극복하기 5차 수도권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과거의 그런 결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배울 수가 있겠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 중심의 성장 관리 정책으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일본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수도권 규제의 대표적인 법인, 공업 등 이런 제한법을 폐지했고 2006년에는 공업 재배치 촉진법을 폐지했습니다. 2013년에는 국가전략특구법을 제정해서 도쿄를 첫 번째 특구로 지정해서 메가시티를 키우게 되는데요. 도쿄 중심, 즉 수도권 중심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본의 이런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수도권 중심 정책, 이것이 이제 4차 수도권 정책의 핵심입니다. 수도권 중심 정책은 실업률을 감소하면서 수도권의 지역의 총 생산량을 증가, 규제가 완화되니까 이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수도권 규제가 폐지되면 인구와 산업이 수도권으로 집중될 건 예상과 달리 수도권 이동 효과는 크지 않았다. 이게 되게 특이한 현상이네요. 이런 수도권 중심의 메가시티 전략은 일본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에서도 큰 효과를 거두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수도권 중심의 전략을 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유사한 인구, 산업구조, 현재 경제 상황 등은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요걸 이제 폐지한다고 했죠. 수도권 규제 완화와 메가시티 구축.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리고 메가시티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도 이 트렌드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산업 집정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대한 법률, 종법 시행을 규정하는 과밀억제권, 서울은 다 과밀억제권이죠. 성장관리 권역도 이건 투자가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연보존 권역, 예를 들어서 보존산지다, 뭐 공익용 산지 이런 것들이 묶여있는 곳이 있잖아요. 행위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그러니까 그린벨트도 이제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말씀입니다. 일본과 같은 국가전략 특구 제도를 도입해 활발한 투자 유치와 국가산업 경쟁력,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먹고 살 것을 이제 해결책과 이런 것을 창출해내야 되니까 경제 활성에 도움이 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도권 규제 정책, 수도권 정비 계획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파트 3를 마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수도권 정비 계획은 무엇이냐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 유도해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수도권 정비 계획은 수도권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리의 상위법이죠. 국계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도시계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또는 개발 계획 등에 우선한다. 즉 수도권 정비 계획은 파워가 제일 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자기나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 정비 계획이 필요 최상위법이에요. 맞지 아니하는 토지 이용 계획이나 개발 계획 등을 수립 시행해서는 안 된다. 수도권 정비 계획은 수도권의 다른 계획에 우선 적용된다. 요거. 수도권의 최상의 계획으로서 수도권 정비 계획 내용은 수도권 공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투자를 하실 때,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수도권 정비 계획과 굉장히 친밀감이 있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수도권 정비 계획 변화는 당연히 부동산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하죠. 투자 지역을 선정할 때. 그러면 수도권 정비 진행 과정은요. 우리나라 수도권 규제 정책은 일본의 수도권 정비 계획 및 공업에 대한 제한법 등을 모델로 해서 1982년 수도권 정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1984년 이전까지는 수도권을 이전 촉진, 제한 정비, 개발 유도, 개발 유보, 자연 보존 권역으로 총 5개의 권역을 1994년에는 과밀 억제, 성장 관리, 자연 보존 권역 요 3가지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걸로 줄여서 권역별로 인구 집중 유발 시설,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 차등적 입지 규제에 관한 내용이죠. 이건 규제입니다. 수도권 정비 계획은 지금까지 3차에 걸쳐 수립이 됐고요. 현재 4차 수도권 정비 계획 수립 중인데 이때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부터는. 어떻게 된다?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용이 오늘 길어서 여기서 자르고 또 4부에서 그렇다면 4차 수도권 정비 계획은 수도권 규제 강화인가 완화인가? 대답은 아시죠? 정답은 완화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4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후 힘차게 보내시고요. 화이팅!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꾹 눌러주세요. 안녕.